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어랩스입니다. 9% 넘게 상승했는데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 여러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합병 시장에 2년 만에 다시 매물로 등장하며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셀리버리입니다. 독자 개발한 유전자 단백질 융합 치료법의 글로벌 제약사 라이센싱 제의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한 풍국주정은 자회사를 통해 제논 등 특수가스를 취급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 이 제논가스를 국산한다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니텍은요, 장 마감 후에 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공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SN입니다. FSN은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여파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종목 뭘 꼽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FSN을 좀 꼽아봤었는데요. 일단은 금요일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좀 네. 주목할 주들이 좀 적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FSN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좀 소식에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번에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그 해당 주주들을 네. 보면은 지금 대주주와 관련된 주주들이 이제 3자 배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액도 시가총액 대비 한 10% 이상 정도로 차지하는 정도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규모가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일단은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배정 주식 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규모가 좀 꽤나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뭔가 회사가 경영을 하면서 채무 상환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타법인 이제 지분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 진출로 인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많이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FSN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커머스 사업이라고 하죠. 커머스 사업 쪽에서 링티라는 제품을 좀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잘 링티라는 모르겠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옛날에 뭐 타먹는 포카리스 아시죠? 네, 이런 걸로 이제 그 SNS에서 한창 좀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SNS와 이런 그런 광고들을 바탕으로 좀 사업을 하는 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좀 들어보셨을 만한 링티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에서 이런 링티 제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커머스들을 조금씩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링티 말고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저도 뭐 여러 개를 좀 사업을 좀 보긴 봤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좀 링티 말고는 좀 아직은 잘 인지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링티라는 제품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해가려면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원래 본업 같은 경우에는 에드테크 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주가 상승을 왔던 것이 사실 NFT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시점에 NFT라 하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직접 NFT 사업을 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요? 그 가수와 음반 쪽으로 해서 NFT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좀 광고 쪽으로 같이 이렇게 컨택을 많이 해가지고 코어를 통한 이제 NFT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꾸준하게 좀 NFT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 물론 이 부분이 사실 그 밸류에이션의 하락 요소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출액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SN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계속적으로 그 10대, 20들의 계속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틱톡 쪽과 계속 이제 광고 대행사 1위 업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내 기업들이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 쪽으로 좀 뭔가 판로를 개척하고자 할 때 좀 FSN과의 좀 접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뭐 에드테크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기가 된다면은 아니 그 연계가 된다면은 FSN
FSN의 이제 그 자회사인 그 커머스 사업이죠. 이런 것들도 계속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주된 상승 원인은 유상증자로 인한 좀 상승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짧게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호재일 때도 있고 악재일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FSN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최근 들어서 조금 개선이 되는 부분은 근데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네, 한 단기 2, 3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수년째 그런 기업에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나 현금 여력이 없으면 그죠. 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바닥권을 기록을 했었던 것이고 요즘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그래서 좀 뭐랄까요? 네. 조금 망설이실 우려들이 수는 있습니다. 네, 우려들이 실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죠. 거기다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죠. 소위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주들의 손바뀜이 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계속 물릴 우려도 좀 있다고 조금 보입니다만.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특히 삼자배정 대주주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오뱅 이슈는 상당히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삼자 배정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주에게 대해서 그 납입을 해야 되는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완화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단기 테마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들을 확인해 볼까요? 전해 주십시오. 네, 먼저 2차 전지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삼성 SDI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내달 1일부터 4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국제의약품 박람회 참가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내년 전기차용 하이네켈 공급 기대감에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S&T 모티브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외국인들의 3거래 연속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LNG 관련주로 주목되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매출 전망은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하회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11거래 연속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친환경 셋톱박스 제작 확대에 나서면서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12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 공무원 수험 시장 1위인 ST 유니타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9거래 연속 기관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공매도가 3거래 연속 증가한 가운데 기관이 6거래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 TEC는 이 중장비 제조사인 캐터필러와 동반 성장하는 건설기계 부품 1위 업체로 주목되며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기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기계업종을 좀 사는 모습이 보이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러브콜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눈에 띄는데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에서 이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S&T 모티브를 오늘 꼽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쪽이라든지 배터리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분기에 좀 주목해야 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GM향으로 그 전기차 이제 드라이빙 유닛이라 해서 구동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GM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이 그 수출이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 성장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3분기가 좀 GM향이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이 기존에 뭐 그
GM의 볼트 있잖아요. 차량에 좀 대한 그 논란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또 그 2분기까지는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 환율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그 GM향 매출도 많이 올랐고 이런 환율이 같이 좀 얽히게 되면서 이런 실적이 좀 많이 뻥튀기가 됐다. 실적이 많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3분기는 일단은 그 G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신다면은 GM 볼트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에는 한 2.4만 대를 2.5만 대를 좀 출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4만 대, 7만 대까지 계속적으로 한 1년에 한 두 배 가까이씩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는 점은 특히 이 S&T 모티브의 그 구동 부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이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GM이 이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같이 나아갔을 때 S&T 모티브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대차 관련 그런 부품도 꽤나 많이 수출이 되는데 이 현대차 쪽에서는 사실 이 3분기에 좀 잘 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미국향 공장에서 이런 쪽으로 좀 수출이 덜 일어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GM향의 매출이 너무나 크게 뛰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음.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히 자동차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흔히 알려진 방산 쪽도 많이 총기류 이쪽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안 알려진 부분이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 부품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그 디스카운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S&T 모티브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 부품 쪽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품들은 특히 이 아맛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이 되는데요. 네. 이 반도체 장비 쪽의 부품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부품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계속적으로 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품에서 이제 좀 범주가 좀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규적인 좀 성장성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S&T 모티브의 방산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예. 총기 관련 쪽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예.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국내의 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 총기에 대해서 좀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방산 쪽에 좀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폴란드 뭐 방산 수주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K4라는 유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폴란드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이런 뉴스를 좀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로도 네, 구별이 방산주로도 되는군요. 최근에 좀 엮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매출이 84%인데 방산 매출은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방산 매출은 사실 자동차에 비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 좀 10%. 차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산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에 기여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힘이 딸릴 거고 지금 대체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이 잘 나와야 실적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요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했더니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현대차가 빠지면서 가치도 빠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특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이틀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건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특히 수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 싶은데 네. 최근에 그 지난주 금요일날 좀 반도체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좀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 좀 수급이 많이 나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특히 자동차 관련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S&T 모티브의 상승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가는 한 45,000원,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기관 특징주 뭡니까?
기관 특징주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인수 합병이니 아니면 자회사의 합병이니 이런 쪽으로 이슈가 있어 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컨텐츠로 말씀드리자면 우영우의 이제 그 ENA 채널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영우 효과로 큰 폭의 좀 광고비 상승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 우영우 이후에 스카이라이프의 광고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0% 가까이 좀 광고 단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우영우 효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힘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좀 한 점 돌파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케이블 산업에 대해서 위성 방송에 대해서 조금 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탓인지 이런 컨텐츠 쪽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병이라든지 나는 솔로와 같은 그런 뭐 예능이라든지 작품들을 이 오리지널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채널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특히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KT의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스카이 TV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컨텐츠를 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좀 회사의 좀 장기적인 좀 목표를 보자면 예. 특히 스카이 TV를 주축으로 한 3년간 한 5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지널 콘텐츠는 한 30편을 제작을 할 예정이고 예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300편을 이렇게 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의 좀 재무 구조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볼 사항이 있습니다. 예. 특히 HCN의 인수로 인해서 특히 뭐 그 가입자 감소 우려를 좀 덜어냈고요. 저 요즘 스카이라이프 안 보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봐요.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감소가 있어 왔는데 네, 네. 이 HCN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네.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케이블 산업 쪽에서 좀 많이 그 점유율을 우위를 해왔었는데 훨씬요. 이런 네. 부분을 같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뭐 좀 실질적인 성장에서도 한층 더 레벨업을 했고 그리고 이 HCN이 사실 좀 배당의 성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배당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기 배당률이 때문에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스카이라이프가 배당을 줘요? 스카이라이프가 배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HCN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배당 성향, DPS, 주당 배당을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 주식을 사면 몇 %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은 되진 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DPS를 좀 높인다는 얘기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스카이라이프 딱 들었을 때 요즘 스카이라이프 보나? 이 맞습니다. 주식을 네. 만약에 우영우 효과를 기대한다면 굳이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면 주주분들에게 실례일 수 있지만 많이들 예전보다 안 보는 스카이라이프보다는 우영우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컨텐츠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래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매력 예. 포인트는 컨텐츠를 주축으로 한 채널이고요. 스카이라이프 산하에 있는 그 채널을 좀 채널. 주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카이라이프가 사실 가입자 감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HCN을 인수로 그 가입자를 대폭 늘려왔다는 점 그리고 사실 그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그 통신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결합 상품이라고 하죠. 예. TV랑 인터넷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뭔가 차별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알뜰폰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결합 상품 출시로 이번 목표는 이 가입자 감소가 제로에 수렴하도록 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이제 기관 특징주 중에서 꼽아주셨는데 절대적으로 봐도 투자할 매력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배당 성향과 네.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인 부분이 저평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앞서 기관 특징주로도 설명드렸던 진성TC입니다. 2022년에도 역대 최대 매출 경신을 지속하며 사모펀드 역시 주목했고요. 레고랜드 여파로 하락한 대우건설, 사모펀드가 5거래 연속 매수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여객기 엔진 이상 감지 사건이 전해진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모펀드가 담아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주 금속 3D 프린트 독일 기업과 기술 개발 및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사모펀드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업종인 태광은 2거래의 연속 상승하며 사모펀드가 주목한 종목입니다. 이어 사모펀드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네, 역시 기계 관련 주식들이 많네요. 네. 일단은 기계 관련주들이 그 진성 TEC라든지 뭐 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예. 사실 뭐 대창 단조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캐터필러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상승이 있어 온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성 TEC를 좀 꼽아왔고요. 간략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단은 그 캐터필러가 지난주에 상당히 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의 최대 고객사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은 한 6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성 TEC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궤도체라고 하죠. 이렇게 롤러에 들어가는 체인 안에 있는 롤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성 TEC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배경에는 G2의 그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진성 TEC라든지 건설기계 쪽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데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좀 이런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가 인상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이 진성 TEC의 주요 비용은 운송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해운비가 대부분인데 특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네. 좀 발틱 해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떨어져서. 부분이 예. 보이고 있는데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면 이 네. 실적 부분에서도 특히 좀 다른 영역을 보여줄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그 경쟁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성 TEC까지 살펴봤습니다. 뷰티풀 굿머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선임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